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일간 자체는 같은 화이긴 하지만은 음량이 달라져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죠. 양화. 그래서 똑같은 화이지만은 병화는 양화라고 이렇게 봐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기질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화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월에 태어났어도 음화인 정화가 진월에 태어난 것하고 병화인 양화가 진월에 태어난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화이지만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병화, 양화라고 하는 것은 좀 강렬한 그런 불길한 맹렬한 그런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인 음화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는 부드럽고 좀 뭐랄까 음유하다 그럴까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의 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것은 등축지화라고 비유를 하고,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마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으로 보고, 정화 같은 경우는 모닥불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불 같은 것 이런 걸로도 이렇게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하고의 사이가 멀어서 그렇지 태양 자체 온도가 엄청난 몇만 도 이상 가는 그런 매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 맹렬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화인 병화로 보는 것이고요. 이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조금은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불빛을 정화, 음화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달이라든가 뭐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좀 자연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위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기불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촛불 같은 것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선생님, 그럼 달빛이라든가 별빛은 이거 자연 발생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달이라든가 별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인위적이다 자연적이다 이 기준에서 이걸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달빛 별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보다 강렬하고 맹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 양화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에 비해서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는 부드럽기 때문에 음화인 정화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 달빛이라든가 별빛이 인위적인 불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준이 어떤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위적인 불, 뭐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는 무조건 인위적인 불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불 같은 경우 자연 발생적으로 산에서 산불 같은 경우도 사람이 실화라고 하죠. 실수로 이렇게 불을 낼 수도 있지만은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자연적인 불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음양으로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 불이 있을 때 가장 뜨거운 둘 중에서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좀 약한 것이 음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고, 음양의 개념은 항상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특징 음화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자신의
불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성인 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목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살려 주어야지만 정화가 스스로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그래서 벽갑인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쪼갤 벽,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네 글자로 된 게 이런 말들이 있죠. 목도하식이라든가 아니면 모왕자세라든가 지금 벽갑인정이라든가 하는 이런 단어들은 그 뜻 안에 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두 개씩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사주 명리를 볼 때 좀 오히려 이해하는 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체가 다 전문 용어거든요. 그렇죠?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명리학 전문 용어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게 되면은 공부할 때 좀 재미도 있고요. 처음에 한자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재미도 있게 생기게 되고 하니까 꼭 이렇게 용어 같은 걸 꼭 암기라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 두시면은 명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든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든 일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간이 달라지는 것이지 월령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월령의 특성을 좀 알아야지만, 그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수 있고 사주를 감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묘진은 계절로는 봄이 되죠. 그래서 인월은 여기 말했던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초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묘월은 중춘이 된다. 그 다음에 진월은 봄 중에서도 늦봄이 되죠. 그래서 끝 개자를 써서 개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인묘진이 모두 모기 세력을 갖는 모기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월, 묘월, 진월을 놓고 봤을 때 인묘월은 바로 모기 왕한 계절 으로 볼 수가 있죠. 모광절. 근데 진월은 진술축미월의 4개월이 되면서 진술축미월, 진월, 술월, 축월, 이 미월은 모두 공통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 즉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입장에서는 저거 진토가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진토는 상관이 되는 것인데, 공이 뭐예요? 화생토 하기 때문에 일간인 화가 생하는 것을 토라고 말해서 이걸 뭉뚱그려서 식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겁니다. 일간인 화 입장에서는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현하는 개념이지만, 토 입장에서 거꾸로 봤을 때는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내가 뺏어가는 것과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닥불 같은 것을 피웠을 때 화가 나무를 태워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화가 어느 정도에는 가장 맹렬하게 타다가 그 나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불은 약해지면서 남는 것은 재만 남게 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생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재로 인해서 화의 불꽃이 가려지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화의 빛을 회광한다. 회기무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기무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냐면 토가 왕해지면서 반대로 화는 어떻게 돼요? 화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진월은 화 자체는 약하면서
토 자체가 왕화죠. 제가 어저께 병화를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월이 되게 되면은 오양이 징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양이.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오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아서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칠살인 임수를 취용을 해서 병화의 빛을 보강하는 것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했고, 또 토가 많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가리고 그 다음에 임수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더하여 간목도 같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간목은 토를 억제하고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병화의 불꽃을 회강하는 것을 간목에 막아준다라고 해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고 그 다음에 간목을 아울러서 같이 쓰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같은 화라 하더라도 정화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한 어떤 내적인 맹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인성인 목에 대해서 크게 의지하지 않지만, 정화 같은 경우 뭐예요? 전기불, 촛불, 뭐 모닥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징기했다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목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작고 약하고 부드럽고 음유한 불이기 때문에, 조금의 토가 있다 하더라도 작은 불은 어떻게 돼요? 금방 잿더미에 쌓여 버리게 된다라고 하고요. 잿더미에 쌓이게 되면 뭡니까? 정화의 불꽃이 사그라져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달리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양을 구분하는 것을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와는 다르게 진월의 정화는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먼저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진월 같은 경우는 뭘 보라고 했냐면, 목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수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를 제가 잘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묘목이 있고요. 또 이렇게 다시 인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동방 뭐예요?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저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써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상황에 따라서 용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목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면 그냥 간목 하나 정도 이렇게 용신으로 쓰고, 만약에 화가 많아서 사주국세가 뜨거워진다라고는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것으로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경금을 아울러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월에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의 치용법과 음화인 정화의 치용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무조건 화니까 뭐 관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서는 절대 세밀한 어떤 사주 감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 사주의 격국은 일간과 월지와의 상관관계를 보죠. 일간 자체는 음화가 되겠고요. 음화. 그 다음에 월명 자체는 양토가 되죠.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하는데 음대 양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식신이 아닌 상관이 되겠고,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갖다가 화토 진 상관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화일간이 토왕절인 진월이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토가 많아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기태과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또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겁재로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경 겁재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은 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경 겁재는 같은 화가 될 터인데 이렇게 식상이 왕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비경 겁재인 화보다는 인성이 목이 필요한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라야지만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가 있어도 정화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화가 있을 때는 화는 다시 토를 생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연지에서도 다시 축토를 받죠. 그래서 상관, 그 다음에 얘는 식신, 뭐 식상을 구분할 필요 없다. 어차피 격이 상관격에 토가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설기태과함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을 보거나 아니면 인성이 없으면 하다못해 비경겁제라도 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일지에는 해수를 봤죠. 이 해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관성인데 정관이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고 해서 일간 정화한테 좋으냐? 아닙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 발음, 법, 윤리, 도덕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세력이 있어서 일간이 힘이 있어서 이 정관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의 명예, 나의 어떤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축토까지 와서 일간이 약한 중에 관성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한 일간을 갖다가 극해한다. 극해서 해롭게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는 중에 다시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신금이 투출돼서 다시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이 국세는 뭐예요? 월령인 월지 그 다음에 연지의 진축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수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극과 설이 교차해 있다라고 해서 극설 교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설 교집 내지는 극설 교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진월의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생시에서만큼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비견 겁재라도 반드시 얻어 주어야지만 봐야지만 일간 정화가 꺼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자시 신축시 저는 계묘시도 좋지 않게 보는데 일단 목이 있으니까 좀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정미시도 마찬가지고요. 무신, 기유, 경술, 신해 모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일간이 뭐 통근 물론 뭐 미토, 축토, 술토 같은 게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극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자, 신축, 정미, 무신, 기유, 그다음에 경술, 신해지는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민계묘 갑진에서 병호 정미시 중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 해수를 갖다가 인목이 보게 되면은 인해 목이 돼서 뭐 인성이 살아나긴 하지만 금이 없어서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도 부족하고 또다시 임수가 있는데 또 다른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관성 두 개가 있어 좋은 것이 아니라 역시나 천간에 있는 관성은 서로 정화가 이쪽으로 또 합하려고 하고 이쪽으로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계묘시가 된다라고 이거는 인목도 아니고 묘목 승목에다가 해묘 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칠살 개수가 투출해서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 칠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 불꽃 저기 모닥불 펴놨는데 하늘에서 비 내린 것과 같다. 그래서 이민계묘시보다는 차라리 얻으려면 갑진시 같은 것을 얻게 되면 그냥 인성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지만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도 시지에서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사의 상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는 것이 어떻다? 상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병호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정화가 5의 뿌리를 두고 겁재인 병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목이 좀 부족한 것이 좀 이 사주는 좀 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병호 씨가 좋은 사주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어진 생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최선책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매우 좋은 사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